이제 오늘 지금 17강에서는 관속식물이 어떻게 진화했고 그 최초 관속식물인 석성류가 어떻게 분화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관속식물인 주로 이제 양치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양치식물 중에서 이제 초기에 분화된 진정포자 양치류 다양성까지 오늘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가지 이노베이션 중에서 두 번째 이노베이션인데요. 관다발을 발달시켰다. 관다발이라는 것은 물질 수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일렌과 플로엠, 목부와 사부가 형성이 되면서 땅에서부터 입 쪽으로 물질을 이동시키고 또 광합성 산물을 이동시키고 하는 이런 이제 조직이 발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식물이 크게 자랄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화석 자료에 의하면은 가장 오래된 게 실루리아기인 4억 2,500만 년 전에 관다발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다발 식물로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식물이 리니아, 쿡소니아 또는 조스테로파일럼 이런 식물들인데 그 화석 자료들을 여기 지금 제가 몇 개 넣어놨어요. 리니아나 쿡소니아, 조스테로파일럼 이 식물들 화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비교적 흔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실험 시간에도 많이 보고, 내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교과목이 뭐였느냐면은 고식물학이에요. 팔레오바트니. 왜냐하면 그 고식물학을 배울 때 화석이라는 화석은 다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느냐면 리니아라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석 자료가 거의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공룡이 사는 중생대 지층을 보면은 주로 이제 바닷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해남 우황리라든지 또는 어디 고성에 이런 공룡 유적지 가보면 바닷가예요. 그러면은 그게 중생대 지층이에요. 그거보다 더 아래 지층, 석탄기 지층은 한참 땅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탄을 캐내려면은 사북광산 같은데 지하경도 2km, 1km 내려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노출된 이 고생대 실루리학의 지층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런 실루리학이 그러니까 화석을 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리니아 화석은 별로 크지 않아요. 한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관속 식물입니다. 근데 이 관속 식물이라는 게 초창기의 식물들은 다 뭐만 있느냐면은 잎이 없어요. 줄기만 있어요. 줄기도 주로 차상분지를 합니다. 차상분지. 뿌리도 없어요. 그러면 줄기로만 살아갔는데 그러면은 가금만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뿌리는 없습니다. 뿌리도 없고 줄기에 잎도 없고, 그러면 줄기하고 포자낭만 가지고 있어요. 포자낭만. 그래서 여기 이제 쿡소니아고 여기 이제 조스테로파일럼. 이 조스테로파일럼 보면 굉장히 줄기가 부시 모양으로 여러 개가 되어 있죠. 이 줄기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모여서 이제 잎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피를 보면은 여기 이제 스토마타를 가지고 있고 줄기 표피에, 그 다음 이게 관속식물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돌을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본을 떠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은 이제 실험으로 금방 할 수 있어요. 보면은 본을 떠가지고 관찰해 보면 거기에 뭐냐면은 자일렌 플로엠 조직이 보여요. 그러니까 관속식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거나 직접 관찰하는 거나 꼭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자일렘 조직이 가운데 있고 플로엠 조직이 바깥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조직이 있고 에피더미스, 코텍스 조직, 에피더미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너 코텍스, 아우터 코텍스, 우리가 얘기하는 유조직들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식물들에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C번 그림은 솔잎난
줄기를 잘라 놓은 건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물관과 체관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중심주, 이걸 우리는 원생 중심주라고 그래요. 원생 중심주라는 거는 뭐냐면 가운데 자일럼이 조그맣게 있고 그 주변을 플로엠이 조그맣게 싸고 있는 이런 원생 중심주, 이게 프로토스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프로토스테일이 맨 처음 등장한 게 아까 리니아, 콕소니아 이런 식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간속 식물이 발달하면서 이 물질 수송의 효율성을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흔히 이 관속 진화 계열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비행기예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발로 돌리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꿈을 실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비행기하고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 수송기, 제트기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죠. 큰 차이. 그래서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진화하면은 과정에서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시작으로부터 점점 복잡화되고 분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그 중에 이제 중심주 진화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원생 중심주가 조금 더 뭐냐면은 사부 조직이 목부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별 모양의 중심주가 되고, 또 안쪽으로 완전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플로엠과 자일럼이 섞여 있는 이런 중심주, 플렉토스테일이라고 하는 게 되고, 또는 원생 중심주에 이제 잎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대엽이 만들어지면은 대엽에 엽극이 생겨요. 엽적이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파리 쪽으로 물관과 체관이 나가고 나면은 거기에 엽육 조직이 여기 갭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엽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찢어지고, 찢어진 쪽을 통해서 뭐냐면은 플로엠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바깥쪽에만 원래 있었던 게, 그러면 이게 이제 양면선 엠피폴릭 시포노스테일이 되고, 또는 이제 한쪽만 남아 있게 되면은 액토폴릭 시포노스테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점점 이파리가 규칙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은 전진적으로 이 스테일이 규칙적으로 잘라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딕티오 스테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토폴릭 스테일로부터는 유 스테일이 발달하고, 유 스테일 우리 진정 중심주라고 그래요. 또 진정 중심주가 더 나누어지면 산재 중심주가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 원생 중심주 계열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발달한 석송 종류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그리고 양치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석송류. 그 다음에 이제 관상 중심주 계열인 이 가운데 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양치식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완전히 진정 중심주 쪽으로 가는 거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종자식물이 발달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스테이르 계열이. 그래서 점점점 물질 수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다발이 진화 발달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다발 식물이 실루리아기에 기원을 해서 이제 대봉기가 되면 폭발적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데, 저기 지금 이제 실루리아기의 아래쪽에 4억 4,400만 년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라이코파이테가 석송식물이 이제 진화를 하고, 그 다음 조금 지나면서 대봉기가 되면은 이게 아까 발달했던 라이코파이테가 크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식물이 대봉기 초기부터 이제 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자식물이 대봉기 말기부터 분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관다발 식물이 대봉기에 굉장히 다양화됐다. 그래서 대봉기가 지나고 석탄기가 되면 많은 식물들이 죽어서 석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때 주로 이제 많이 죽은 식물이 뭐냐면은 석송 종류예요. 석송 종류이고, 양치식물도 이제 초기 양치류들이 이제 멸종된 거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양치류는 후기 양치류라고 그래서 비교적 나중에 진화한 군들입니다. 그래서 종자식물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생대에서 백악기로 중생대의 백악기 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다발 식물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대봉기인데, 그 이후에 현재
석송 종류는 대부분 석탄기 때 멸종됐고 지금은 조금만 살아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치식물은 석탄기에 멸종됐다가 또 다시 늘어났다가 또는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현존하는 양치식물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군들이고, 이제 초기 양치류는 극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물들은 현재 멸종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장 먼저의 관속식물인 리니아 그룹이 이제 실루리학이 뭐냐면 초중반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첫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왜 내가 이제 교재를 얘기하느냐면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내가 교재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은 이 그래픽 같은 것들은 이 교재에서 현재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 3판인데 2판은 부분적으로 국판도 나와 있는데 3판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3판도 지금은 아웃데이트 되어서 자료들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강의를 좀 바뀐 부분들을 고치고 해서, 그리고 사진 자료들은 내 것으로 이제 치환을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관속식물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됐다. 그래서 관속식물의 조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십자가가 붙은 지금은 멸종된 리니오파이타라든지 조스테로파이타 같은 식물이었고, 이 관속식물이 가지고 있는 공유 파생 형질은 뭐냐? 스포로파이테가 브랜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포 자체가 우점 세대로 현재 살아간다. 아까 이끼 종류는 배우체 우점 세대로 살아가요, 세대 교변에서. 근데 이제 이 관속식물이 되면서 포 자체 우점으로 살아가고 배우체가 짧은 기간 살아가는 그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 자체가 브랜치가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바스큘라 티슈가 만들어지고 스크렌치마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관속식물이 갖는 공유 파생 형질이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플로이드 세대와 디플로이드 세대가 세대 교변을 하는데, 이제 양치식물이 되면 이 관속식물이 되면서 하플로이드 세대가 뭐냐면은 짧아지고 디플로이드 세대가 도미넌트 페이스가 된다. 이끼 종류에서는 거꾸로였다, 그런 얘기예요, 초창기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조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배우체 세대로 주로 살아가는 게. 자, 그다음에 이제 스포로파이트의 축이 이렇게 이제 브랜치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차상분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상분지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슈도포디아가 형성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느 줄기는 생장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다른 분지는 점점 길어지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줄기가 비대칭성으로 이제 점점 발달하겠죠. 이거는 이제 포자낭으로 이제 이 최초 관속식물인 리니아 식물이고, 아까 소개를 했어요. 뿌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칭 패턴도 이렇게 차상분지하는 게 점진적으로 이제 슈도모노포디알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브랜치가 생장을 일찍 멈추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 모양으로 도미넌트 브랜치가 형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관속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관속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관속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 조직이 같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후각 조직, 후막 조직과 같은 스클렌치마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점점 단단한 물질로 강화되게 되는데, 그 물질이 곧바로 리그닌이에요. 리그닌은 셀룰로스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 물질이 침착이 되어서 2차 세포벽을 이제 만들 수,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인 리그닌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1차 세포벽이 있고, 그 세포벽 바깥쪽으로, 세포막 바깥쪽으로 2차 세포벽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포벽이 발달하면서 세포가 강화되고, 여기에 리그닌이 침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두꺼운 세포층으로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질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플라스모데스마타를 통해서 이런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세포벽의 분화 패턴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세포벽이 그러니까 강화되는 거예요. 리그니파이 됐다. 그래서 리그닌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뭐냐는 얘기예요. 리그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로 이제 셀룰로스 성분들인데, 그게 이제 보다 더 복잡하게, 셀룰로스는 베타 1사 링케이지로 막 알파 1사 링케이지, 베타 1사 링케이지 뭐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제 16 링케이지, 그다음에 뮤라믹 애시드 뭐 이런 것들이 침착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이제 리그닌이고, 그다음에 2차 세포벽이 그래서 두껍게 발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포팅 조직이 발달된다. 그래서 이런 2차 조직 세포는 특히 이제 가도관과 도관과 같은 거에서도, 그리고 파이버 세포, 이제 관속, 그러니까 유관속을 만드는 세포에서도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크렌치마가 발달돼서 굉장히 이제 세포벽이 이제 두꺼워지는 거, 그다음에 콜렌치마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이버셀 같은 것들의 2차 세포벽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이 돼서 플로엠 파이버, 자일렘 파이버 이런 것들이 관속 조직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물질 수송에 직접 관여하는 조직, 즉 관속 조직이 발달한다. 관속 조직은 목부 조직과 사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뭐 우리말로는 물관과 체관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부 조직, 이제 목부 조직,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 도관, 가도관 하는 것들도 초창기 세포들은 주로 다 가도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점 분화돼서 가도관과 뱃슬, 도관을 같이 갖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도관도 점점 물질 수송을 보다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세포 끝부분과 끝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 막공상 계단에서 단일 막공으로, 그리고 원통형 막공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이게 도관이나 이거 자일렘 파이버, 트라케이드 이거 관찰하려면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면요, 나무를 조금 잘라 가지고 물로, 이 비커에다가 물 넣고 끓여요. 그러면 마셀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다가 목재를 집어넣고 계속 끓이면은 연화가 돼요. 연화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연화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달 정도 끓여. 뭐 보름에서 한 달을 계속.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선배 중에 그 실험하다가 보름째 태워 먹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셀레이션을 시키면은 세포가 다 벌어져요. 가도관, 도관 세포들이.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걸 이제 뭐냐면 어차피 이게 죽은 세포니까, 그래서 세포벽만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색 시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닐린 블루라든지 또는 에오신 같은 걸로 염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도관에 요거는 이제 펄포레이션이 단일 막공성 계단이 그 도관이고, 요거는 이제 길쭉한 거는 요거는 파이버셀이에요. 파이버셀. 그러니까 이거는 자일렘 파이버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관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물관을 얘기를 했고, 체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 막공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진화 계열에 따라서 점점 물질 수송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뿌리가 점점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초창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속식물은 줄기로만 구성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발달하니까 뿌리에는 표피 말고 내피 조직이 있죠. 그래서 내피 조직이 발달을 해서 물을 밖에서 흡수해서 안에 물이 밖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스파리안 스트립이라든지 이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내피 조직은, 우리가 이제 뿌리 조직을 보면 내피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그 내피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물이 바깥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카스파리안 스트립이라고, 카스파리안 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세포
벽이 강화되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의 정단 분열 조직, 그다음에 근관 조직, 그다음에 루트 헤어 이런 것들이 분열이 되고, 그다음 여기 지금 이제 프로토스테일, 스테일이 분화되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피 조직. 그다음에 이제 내피 조직에서 우리가 측근이 발달할 때, 이제 주근이 있고 측근이 발달할 때는 내피 조직에서 측근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뚫고 유조직을 뚫고 나오면 이게 이제 측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근이 어디에서 발달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내피 조직에서 발달한다. 이와 같은 이제 간속식물은 크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송식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정엽식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진정엽이라는 거는 뭐냐면 진짜 이파리를 갖는 식물이다. 그다음에 석송식물은 그럼 뭐냐면 그럼 가짜 이파리냐? 이거를 우리는 이제 텔롬 시오리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먼저 초창기에 분지된 식물인, 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중고등학교 교재에서는 그렇게 다룰지 모르는데, 전에는 양치식물 하면은 석송식물과 진정엽식물 중에 양치식물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양치식물이라고 그랬어요. 고사리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양치식물이 두 개의 분지군을 이루고 있다. 오히려 진정엽식물은 종자식물에 오히려 더 가깝고, 석송식물, 즉 소엽식물은 독립적인 분류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석송식물의 다양성과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석송식물문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지금 진정엽식물문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석송식물문의 클레이드인데, 석송식물문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유 파생 형질로서, 그러니까 진정엽식물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잎이 소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다이코포디알, 그러니까 뿌리가 차상 분지한다는 얘기고, 루트 프로토자일렘이 엔드 아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내가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프로토자일렘, 이제 원생 목부하고 후생 목부가 있어요. 목부 조직에. 그러니까 원생 목부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후생 목부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 원생 목부 바깥쪽에 후생 목부가 생기느냐, 안쪽으로 후생 목부가 생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기 지금 이제 프로토자일렘 XRT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원생 목부가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생 목부가. 그러면 후생 목부가, 나중에 생기는 목부가 안쪽에 발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스템 프로토자일렘은, 그러면 이제 뿌리는 그렇고, 스템 프로토자일렘은 오히려 XRT다,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다음에 루트 프로토자일렘은 뭐냐면은 안쪽으로 발달한다, 안쪽에 있고, 그다음에 메타자일렘이 바깥쪽으로 위치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자낭이 양측으로 납작하다, 그런 얘기고, 슈트가 소엽을 가지고 있다. 라이코필이라는 게 소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프로토자일렘과 메타자일렘의 위치에 대한 얘기인데, 원생 목부가 이게 작은 목부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후생 목부가 이 큰 세포들이 후생 목부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스템에, 그러니까 줄기를 잘라 보면은 이 프로토자일렘이 바깥쪽에 위치하고 메타자일렘이 안쪽에 위치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특징이, 그러면 아까 이 메가필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대엽식물은, 진정엽식물은 그와 반대로 배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석성류는 이 원생 목부가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플렉토스테일인데, 이 목부 조직이, 사부 조직이 안쪽으로 여기 지금 파고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목부 조직 중에 원생 목부가 바깥쪽, 후생 목부가 안쪽에 위치한다. 그다음에 이제 포자낭이 납작하게 이게 이 포자엽에 도시벤트랄하게 위치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잎이 소엽이다. 소엽이라는 것은 뭐냐? 잎이 형성될 때 줄기의 표피세포가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 작은 잎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엽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2% 가는 바스큘라 번들은 하나만 따라가요. 하나만 따라가고 이 줄기에 있는 바스큘라 번들하고 2% 가는 바스큘라 번들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피 조직만 조금 늘어나 가지고 잎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리프 갭이 없어요. 엽극이. 그 다음에 이 슈트 조직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줄기는 줄기 정단 분열 조직이 있죠. 그런데 초기에 분화된 이런 그룹들은 에피칼 셀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종자식물로 발전하고 이제 뭐 양치류로 발전하면서는 이렇게 그룹으로 이 슈트 에피칼 메리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는 튜니카 코퍼스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러 개의 세포가 줄기 정단 분열 조직을 형성을 하죠. 그 다음 이 아피칼 메리스템이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메리스템으로 이제 분지하지 않고 모노포디알 글로스를 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차상 분지를 했던 게 점점 단일 분지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이제 차상 분지를 한다는 얘기고, 뿌리의 프로토자일렘은 거꾸로 줄기하고는 거꾸로 엔드 알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물이 이제 석송식물인데, 석송식물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최근 자료를 내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고사리 종류 계통돈 이 분류 시스템인데요. 석송식물 어떤 사람은 석송식물 문으로 분류를 하고 석송식물 문에 석송식물 강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3개의 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석송목하고 물부추목, 그 다음에 부처섬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석송목은 다시 한 개 과로 구성돼요. 석송과 400종 정도, 16속 400종이 있고, 물부추가 1과 200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섬목이 1과 700종, 1속 700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석송식물관인데 전체 그러니까 3목 3과 18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석송식물부터 먼저 보겠어요. 자, 석송식물은 석송, 만년석송,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우리나라에도 분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이건 포자체 세대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우체가 아니고 포자체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석송은 이제 끝에 이렇게 포자수를 다룹니다. 이거는 이제 포자수라고 그래. 포자엽들이 모여서 영양엽하고는 비교되는 구분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는 이런 이제 포자엽들이 층층이 쌓여서 이렇게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포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자수까지가 다 이게 이제 이에노 핵상이에요. 이에노 핵상.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보이는 거는 이제 이런 세대이고, 그 다음에 이 포자엽 안쪽에 보면은 이제 포자낭이 발달하죠. 이 포자낭도 EN이고, 그 포자낭의 안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면은 포자가 형성되겠죠. 이것만 N획상 세대. 자, 그러면 이제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포자가 만들어지면은 이 포자가 땅에 떨어져서 발화를 하게 되면은 주로 석성 종류는 땅 속에서 배우체가 형성이 돼요. 땅 표면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주로 이제 배우체가 자라는데, 이 배우체가 뭐냐면은 원통형 같이 생겼어요. 그 원통형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로 한 2mm 이내로 아주 작습니다. 작은 거는 0.5mm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표면 위쪽에 여기에 이제 장정기하고 장난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타가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장정기에서 정자가 장난기로 이동을 해서 수정이 일어나죠. 근데 이 땅 속에서 발달하는 이 배우체는 꽤 오랫동안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포자체보다는 훨씬 짧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일어나면은 이 수정체에서 수정체가 포자체로 발달을 하죠. 그러면 이 포자체가 여기 지금 배우체 위에 붙어서 처음에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배우체는 사라지고 디스인테그레이션이 되고 포자체는 크게 자라게 되는 게 석송이에요. 석송 종류예요.
그래서 포자체 우점 세대 교본을 한다. 그 다음에 원생 중심주를 기초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모디파이드 된 중심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석송류는 크게 3목, 3과로 구분을 하는데 세 개의 목이 여기 지금 있는데 요거는 이제 뱀톱 사진인데요. 이 뱀톱이라든지 다람쥐꼬리 같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포자수와 영양력과 포자엽이 차이가 없어요. 아까 석송 종류는 영양력과 포자엽이 구분되는 거고, 그렇지만 같은 석송류입니다. 그래서 다른 속으로 처리를 해요. 이건 이제 후펄지아 속이고, 아까는 라이코포디움 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부처선목이 있는데, 부처선목, 부처선, 구실사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분되는 게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잎이 이형엽을 가지고 있어요. 미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형 포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석송목에 해당되는 건 동형 포자이고, 여기 지금 부처선목하고 그 다음에 아이조에탈리스 물부추목은 이형 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자를 보면은, 포자를 여기 지금 잘라놓은 겁니다. 여기 포자낭에 보면 포자가 한 가지의 종류만 있어요. 동형 포자, 석송목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선목하고 여기 뭐냐면은 아이조에테스는 이 대포자하고 소포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포자낭에 대포자는 4개 정도만 들어 있고, 소포자낭에 소포자는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형 포자냐 동형 포자냐, 리귤엽이 있느냐, 설엽이라고 하는데 있느냐 없느냐로 이 그룹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형 포자를 가지고 있고 있는 그룹을 우리는 라이코포디에이시, 여기 지금 과로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목으로 현재 분리하죠. 그래서 석송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를 구분을 합니다. 석송강의, 그러니까 석송목은 이제 한 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과는 과거에는 보통 한 3개에서 5개 속을 인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된 그룹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발견되면서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 새로운 속이 2022년에 발견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개 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펄지아, 다람쥐꼬리 속하고 그 다음에 라이코포디움, 석송속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속이 존재하고 종수는 약 한 400종이 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후펄지아 속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또 그렇고 외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포자수와 포자엽과 영양엽이 구분이 안 되는 다람쥐꼬리 또는 뱀톱이 속하는 속하고, 그 다음에 포자수하고 그 영양엽하고 포자엽이 구분이 되는 포자수를 형성하는 석송속 2개 속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석송에 아까 얘기했던 석송과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아까 석송아과하고 뱀톱아과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라이코포디오이디에서 또 다른 아과를 석송아과에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포자의 모양도 많이 다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자수를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덴드로라이코포디움이라고 하는 속인데, 내가 저기 뉴잉글랜드 쪽에서 메인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만년석송 조금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훨씬 크고, 이제 포자수도 훨씬 이제 길쭉하게 발달하는 덴드로라이코포디움 속이 하나의 A이고요. 요것도 이제 덴드로라이코포디움의 다른 종들인데 뭐 여러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만년석송이나 석송이나 이런 종류들이 존재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뱀톱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포자엽과 영양엽이 구분이 안 되는 애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영양엽 바로 밑에 여기 누르스루만 조금 둥그란 게 이게 이제 포자낭이에요.
포자낭. 요거는 이제 뉴잉글랜드에 있는 뱀톱속이고 후펄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자엽하고 영양엽이 구분이 안 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코포디에이시, 그러니까 석송과는 동형 포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아이주에톱시다라고 해서 이 강으로 이제 처리를 한 건데, 이거는 이형 포자 헤테로스포리를 가지고 있고 잎에 설렵이 존재한다. 설렵이 뭐냐? 여기 지금 이제 라이코포디움에 지금 이제 부추송과하고 물부추과 두 개 과가 있는데요. 아이조에톱시다 물부추강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초소문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부초송과하고 물부추과 두 개 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있는 그룹이고요. 여기 지금 이제 부초송과에는 여기 포자낭 이 이파리가 있고 포자엽이 있으면 포자엽 아래쪽에 조그만 설엽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엽이라고 그래요. 리귤. 이걸 조금 확대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포자엽 안쪽에 또 다른 설엽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석송과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자낭이 이형 포자를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형 포자라는 게 뭐냐? 안배우체가 될 거하고 수배우체가 될 거하고 포자의 크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소포자하고 대포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종자가 발달하려면은 이형 포자로부터 종자가 발달을 해요. 동형 포자에서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포자가, 그러니까 소포자가 뭐냐면은 안배우체가 될 거하고 수구배우체가 될 거가 포자 때부터 구분이 되어 있어서 소포자에서는 정기가 만들어지고 정자가 만들어지고, 대포자에서는 결과적으로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장낭기가 만들어지고 알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형 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형 포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이제 내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물부추 사진이 국내에서 찍은 것도 어디 있을 텐데 내가 못 찾았고, 그냥 라오스에서 내가 몇 년 전에 찍었던 물부추 사진인데, 여기 보면 물부추는 이 베이스를 보면 여기 이제 까만 부분이 있죠. 이게 포자낭이에요. 그래서 이 포자낭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대포자엽에서는 이게 대포자가 형성이 되고 소포자엽에서는 소포자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개체 내에 주로 바깥쪽에는 소포자, 안쪽에는 대포자가 형성이 됩니다. 포자엽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 소포자는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고 대포자는 보통 4개 내지 8개 또는 16개만 형성이 돼요, 주로. 이제 종류에 따라서 포자의 숫자가 다릅니다. 물부추. 세계적으로는 200종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되어 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전에는 한강 주변이나 이런 데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부추라고. 물속에 사는 수생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부추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그래서 대포자와 소포자가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뭐 보면은 그냥 어떤 게 대포자고 소포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 물부추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많은 종들이 있는데 거의 200종이 있는데요. 종을 구별하는 주요 특징이 뭐냐면 대포자와 소포자의 표면 구조예요. 그래서 포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포자의 표면이 이렇게 평활상이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대포자 사진이고 요거는 소포자 사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그 모양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이 포자를 가지고 종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스파이크 모스라고 해서 이끼 종류가 아니고 이거는 관속식물이에요. 관속식물인데도 우리가 뭐 구실살이라든지 부초선이라든지 바이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스파이크 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스가 다 이끼 종류는 아니다. 또 클럽 모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라이코포디움을 클럽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잎이 이형잎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포자낭하고 소포자낭이 여기 지금 색깔도 다른데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포자낭에서는 대포자가 몇 개 안 들어있고 소포자낭에는 여러 개가 들어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하나의 축을 따라서 한쪽에는 소포자, 한쪽에는 대포자 뭐 이렇게 분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대포자와 소포자가 구분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물부추에 비해서는 모양이 전혀 다르죠. 아까는 수생식물이고 아까는 부추 모양으로 이렇게 소엽들이 길게 자란 거고, 아주 큰 거는 거의 뭐 한 10cm, 20cm까지 잎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엽이에요.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셀라지넬레를 내가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 같은데, 여기 지금 이제 이 포자엽은 주로 이 끝부분에 이렇게 발달되는 게 이게 포자엽이에요. 여기에 이제 한쪽은 대포자, 한쪽은 소포자 이렇게 발달하기도 하고요. 요건 우리나라 구실살인데 내가 영월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 끝부분에 여기에 지금 포자엽이 발달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영양엽하고 여기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얼른 눈에 보면 요게 이제 포자엽, 포자수, 요게 아래가 영양엽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에 가면은 바위에 많이 붙어 사는 부처손이나 바위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같은 부처손 속에 속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일속밖에 없으니까, 셀라지넬라서.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석탄기에 뭐냐면 석송류가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지고 화석화됐다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화석으로 많이,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이 클럽모스 종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데, 비교적 작은데 작은 관속식물인데, 과거에는 30m 이상씩 자랐던 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석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석탄기 지층에서 흔히 발견되는 게 인목이라는 게 있어요. 레피도프테리움이라고 그래서 레피도덴드론 인목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우리나라 삼척에 가면 석탄박물관이 있어. 한번 가봐봐. 거기에 인목 화석이 꽤 많이 있어요. 석탄 캐다가 나온 화석들이. 이제 인목은 왜 그러냐면 이 줄기의 껍질이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 비늘 모양 흔적이 뭐냐면 잎이 떨어지는 흔적이에요. 잎이 떨어지는 흔적. 여기 줄기에. 그래서 과거에 여기 지금 인목류 사진을 넣었는데 뭐 50m까지 자란 인목도 있고, 이 시길라리아 같은 경우는 40m, 뭐 이런 인목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크게 자랐던 이 관속 식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탄기 지층을 우리가 리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석탄기 프로라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대부분 이 석송류가 도미넌트한 스피시스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석송류가 분지되고 나서 이 실제 진정엽이 이제 발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석송류 잎을 라이코필, 소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소엽이라는 게 뭐냐면은 줄기의 표피세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줄기로부터 바스큘라 번들이 하나 따라가는데 엽정근 형성되지만 엽극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소엽식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대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바스큘라 번들이 여러 개예요. 이파리로 가는. 여기 지금 이제 천여익규 고사리를 하나로 예를 들어놨는데, 왜냐하면 우리 눈에 잘 보이라고. 여기 보면은 줄기 같은 것들이 모여서 그게 하나의 이파리가 이제 된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간다발 조직이 나뉘어져 있다. 잎이 크다, 대엽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화학상으로는 우리가 텔롬 시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텔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초기의 관속식물은 줄기만 부숭한 그런 식물이었다. 그래서 주로 줄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줄기의 끝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뭐냐면은 표피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포자낭이 이제 발달하고 해서 이런 이파리를, 그러니까 소엽이라고 얘기를 한다. 대엽은 뭐냐? 아까 줄기가 부숭한 그런 식물들이 초창기에 지구상에
이제 실루리아기 때부터 태어났는데 그것들이 줄기가 한 평면으로 몇몇 개의 줄기가 평면으로 배열된다. 이걸 우리는 이제 오버토핑. 그래서 어떤 줄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어떤 줄기는 잎이 될 줄기는 오버토핑에 의해서 작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줄기가 아니고 어떤 줄기는 줄기로 남고 어떤 줄기는 이제 변형이 돼서 작아지고 그 다음에 생장을 그러니까 작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평면으로 배열돼요. 줄기들이. 이걸 우리는 플래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평면화. 그 다음에 평면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줄기와 줄기 사이에 표피가 늘어나 가지고 하나의 잎으로 발달하는 거. 이걸 우리는 웨빙 현상이라고 그래요. 웨빙 현상. 그래서 이제 오버토핑, 플래네이션, 그 다음에 웨빙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개의 줄기가 하나의 이파리로 발달하는 잎, 이걸 우리는 대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엽. 초창기 식물은 줄기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네이처에 2001년에 발표됐던 논문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논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석송식물이 다 양치식물로 생각을 했어요. 석송식물. 왜냐하면 다 같이 포자를 가지고 있는 바스큘라 플랜트니까. 그런데 이걸 유전자를 가지고 개통수를 그려보니까 이게 여러 개의 유전자도 아니고 한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개통수를 그려보니까 석송 종류가 먼저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아는 포자식물인 양치류는 종자식물과 시스터 그룹을 이루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2001년도에 발표됐을 때 굉장히 파장을 일으킨 논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유전자를 또는 유전체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꼭 같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포자식물이 크게 두 개 포자성 그러니까 관속식물인데 뭐냐면은 비종자 관속식물 그러니까 포자를 만드는 식물이 석송식물과 이 양치식물 계열로 나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은 어떤 특징을 공유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파리가 대엽이다. 대엽식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엽식물을 다른 말로 우리는 진짜 잎이다. 진정엽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속식물은 크게 현존하는 식물은 석송식물인 소엽식물과 대엽식물 또는 진정엽식물인 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진정엽식물은 다시 양치류하고 종자식물로 구분한다. 그렇지만 현재도 우리가 이제 주로 양치류 테로파이테 하면은 우리가 이 양치식물과 석송식물을 다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치류는 이제 진정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심주가 종자식물과는 달리 또 관상중심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상중심주. 관상중심주라는 거는 뭐냐면 플로엠이 이 자일렘을 양쪽에서 쌓고 있는 거를 우리는 관상중심주라고 그래요. 관상중심주. 물론 한쪽 방향에서 쌓는 거를 우리는 엑토폴릭 시포노스테일, 엠피폴릭 시포노스테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관상중심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양치식물이에요. 그래서 양치식물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석송식물과는 달리 포자로 번식하지만 오히려 종자식물과 시스터 그룹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석송식물 문을 하나의 문으로 우리가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석송식물, 즉 진정엽식물은 크게 모닐로파이테라고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우리가 양치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치류는 여기서 양치류는 석송류를 제외한 양치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양치류를 석송류를 포함한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종자식물을 우리는 여기 지금 리그노파이트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 종자식물과 이 양치류가 공유하는 공유 파생 형질은 뭐가 있느냐? 아까 대엽 말고도 또 다른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가지의 공유 파생 형질을 써 놓았는데 진정엽 식물은 루트가 모노포디알이다. 그러니까 줄기뿐만이 아니고 뿌리도 뭐냐면은 주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뿌리에 있는 프로토자일렘이
X알치다. 아까 엔드알치, X알치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자낭이 뭐냐면은 레터럴 브랜치에 달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끝 브랜치에 달리는 게 아니고 측 브랜치에 달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메타자일렘이 안쪽에 있고 프로토자일렘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제 그 뿌리 구조예요. 그 다음에 진정엽을 갖는다. 아까 이제 진짜 이파리가 실제 어떻게 다른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잎은 이 줄기에서 엽적이 나갈 때 엽극이 생겨요. 엽극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포노스테일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잎이 아까 이제 플라네이션 웨이빙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몰레큘라 특징으로 엽록체 유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유필로파이테는 아까 뭐냐면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끼 종류라든지 또는 석송류에 비해서 엽록체 유전체에 30킬로베이스 인벌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유 파생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게 진정엽 식물인데, 그 중에서 포자를 가지고 번식하는 식물, 종자가 아니고, 이걸 우리는 이제 좁은 의미의 양치류라고 하는데, 이 양치류는 스템 프로토자일렘은 메스알치, 요거는 이제 중앙에 프로토자일렘이 있고 양쪽으로 메타자일렘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관상 중심주를 갖는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 식물류는 크게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은 속세광, 솔잎난강, 마라찌아강, 고사리강에서 하나, 둘, 셋, 4개 강을 인지를 합니다. 4개 강.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통도예요. 그래서 속세강, 그 다음에 고사리, 뭐냐면 솔잎난강, 솔잎난을 어떤 데는 내가 란자로 써놓고 어떤 데는 난자로 써놨는데, 보통은 난자로 씁니다. 여기 란자를 쓰는 게 아니고. 자, 속세강과 그 다음에 솔잎난강, 마라치아강, 그 다음에 고사리강으로 나눈다. 근데 이 고사리강은 방막포자 양치류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막포자하고 진정포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나머지 속세강, 고사리산목, 여기 솔잎난목, 그다음에 마라치아강 하는 이 고사리산목과 이제 솔잎난목을 합해서 이걸 어떤 사람은 솔잎난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사리삼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강으로 처리하고 속세강을 하나로 처리하고 마라치아강, 고사리강에서 크게 4개의 강을 인지를 해요. 양치류에. 그런데 그 4개의 강 중에 이 고사리강은 방막포자 양치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정포자 양치류예요. 진정포자낭과 방막포자낭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유파생 형질이 이런 형질이 있다는 거 이미 얘기를 했고, 공유파생 형질로서는 엠피폴릭 시포노스테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냐면 목부가 가운데 있고 사부가 양쪽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잘라지면서 이와 같은 이제 스테일들이 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액토폴릭 시포노스테일에서 엠피폴릭 시포노스테일,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플로엠이 발달하고 이게 점점 잘라지면서 불규칙하게 잘라지니까 딕티오스테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본은 이 시포노스테일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포자 양치류하고 방막포자 양치류는 포자낭을 구성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포자낭이에요. 요게 포자낭 안에 지금 많은 여기 지금 포자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포자낭 안에 여러 개의 포자가 여기 이제 포자낭 안에 여러 개의 포자가 이제 발달하는데, 이 진정포자 양치류는 시원세포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진정포자낭을 만드는 시원세포가 여러 개이고, 따라서 세포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개 층의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소한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자낭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원세포가 많기 때문에 포자를 만드는 시원세포, 마이크로스포로사이트 자체가 많기 때문에 포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개의 포자낭 안에서 많은 포자가 만들어진다. 이걸 우리는 진정 포자 양치류라고 해요. 방막 포자 양치류는 어떤 양치류를 의미하느냐면은 시원세포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다 보니까 포자 벽도 얇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포자 숫자도 얼마 안 돼. 아주 적으면 4개, 16개, 뭐 32개, 뭐 많으면 64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진정포자 양치류는 뭐 수천 개, 이렇게 많은 거는 뭐 8천 개까지도 만들어져. 포자낭 안에서 포자가. 그래서 이런 이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진화 계열상으로 보면은 진정포자 양치류가 먼저 발달했고 점점 포자낭이 이렇게 방막포자 양치류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정포자 양치류에는 속세광, 그 다음에 솔림난강, 그리고 마라치아강이 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중에 속세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세강은 우리가 호스테일, 속세류,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개의 속밖에 없어요. 한 개 속. 종수는 한 3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는 속세, 쇠뜨기 뭐 이런 종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속세 쇠뜨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잎이 굉장히 축소화되어 있고 윤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줄기예요. 그래서 줄기로만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줄기가 각이 져요. 립이 져. 그래서 이게 이제 각이 이렇게 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규산질이 많이 침착돼 있어.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 여름 방학 하면은요, 대학 들어오면 대학 1학년 때 이제 뭐 그때 뭐 하러 다녔냐면 주로 등산 가는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같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1학기 끝나고 친구들 한 5-6명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지리산 일주일간 다녀오자 뭐 이런 게 유행이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코펠 버너 그 당시에는 뭐 산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자고, 국립공원에 그런 거 지금은 뭐 못 자게 하고 다 컨트롤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코펠 버너 그 다음에 텐트 다 지고, 너는 텐트 가져와, 나는 뭐 코펠 가지고, 너는 뭐 쌀 가져와, 반찬 가져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밥 해 먹고 코펠에 이제 밥이 눌어붙으면은 뭐로 닦았느냐? 쇠뜨기 뜯어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잘 닦여. 왜냐하면 여기 규산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세미도 별로 없었어. 지금 합성 수세미가 없을 때니까. 여하튼 이런 이제 각이 지고 여기에 규산질이 침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각진 곳을 우리가 이제 섹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가운데 이제 홀로피스, 그 다음에 이제 바나큘라 티슈, 그 다음에 바스큘라 티슈, 캐날 티슈 등 이런 이제 많은 강소가 존재해요. 물론 이제 여기 표피 조직에는 스토마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태화되어 있고 줄기가 립이 되어 있고 줄기가 잎이 윤생한다. 아주 작다. 여기에는 크게 이제 2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쇠뜨기든 속세든 뭐냐면 탄사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이 탄사에 이제 포자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포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포자 옆에 달려 있어요. 포자 옆은 모여서 포자 수를 이루는데, 이 포자 수가 영양 줄기 위에 달리는 게 있고, 이걸 우리는 속세 종류라 하고, 그 다음에 쇠뜨기 같이 아예 따로 땅 속에서 나와요. 물론 이제 땅 속으로 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자수가 따로 발달하느냐, 또는 이 영양 줄기의 끝에 발달하느냐, 그러니까 속세 종류냐 쇠뜨기 종류냐에 따라서 2개의 아속을 구분을 합니다. 2개의 아속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쇠뜨기 종류이고, 요거는 쇠뜨기는 포자수하고 영양수가 따로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포자수를 보면은 이게 포자 옆이 있고, 포자 옆 안쪽으로 이렇게 포자낭들이 보통 8개 이상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터지면서, 이게 이제 성숙하면은, 포자수가 성숙을 하면은 이 포자 옆 사이가 벌어지면서 여기서 포자낭이 터지면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폴른이
스포가 방출됩니다. 그러면 바람에 이제 스포가 날아가는데 여기 이제 탄사 조직이 여기 4개가 있고 그 가운데에 스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분을 흡수하면은 뭐냐면 피어졌다가 없으면은 건조하면은 코일같이 감겼다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포자를 튕겨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산이 되고요. 그래서 탄사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이제 주요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쇠뜨기인데 이른 봄이 되면은 땅 속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포자수가 먼저 올라오고 포자수를 보게 되면 여기 이파리는 굉장히 작게 태화되어 있죠. 광합성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자수를 조금 확대한 건데 우리나라 쇠뜨기예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포자가 이제 비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포자낭 병이 있고 포자낭 병 안쪽에 여러 개의 포자낭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서 포자가 비산이 됩니다. 여기 이제 쇠뜨기 종류의 이제 영양엽이에요. 아까는 포자엽이고, 그래서 여기 영양엽도 보면은 잎은 윤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는 각이 있죠. 쇠뜨기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세 종류인데 속세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줄기에 영양줄기 끝 부분에 이렇게 포자수가 달립니다. 영양줄기 위에 포자수가 이렇게 달려요. 물론 이제 포자수의 구조, 포자낭의 구조, 포자의 구조는 비슷해요. 서로. 이거는 이제 미국 쇠뜨기인데 내가 쇠뜨기 중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큰 쇠뜨기 같은데 한 1m까지 자라요. 이 녀석들은. 이렇게 이제 포자수가 나오고 요게 이제 영양엽인데 여기 어디 시애틀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의 뭐 1m까지 자라는 쇠뜨기를 봤어요. 이런 이제 쇠뜨기 종류는 초기 그러니까 양치식물인데 석탄층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화석에서도 발견되는데 과거에는 뭐 수십 메타씩 자랐던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칼라미테스라고 하는 화석인데 뭐 돌동아리 모양인데 이게 하나의 이제 줄기의 일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석탄을 형성하는 중요한 컴포넌트가 주로 이제 석송류하고 그 다음에 양치류 중에서 초기에 분화된 양치류들입니다. 석송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으로는 우리가 솔림난 강 또는 우리가 이제 고사리 삼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뿌리는 브랜치가 안 되어 있고 루트 헤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메토파이테는 배우체는 땅 속에서 자라요. 이 녀석들은 땅 속에서만 자랍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크게는 고사리 삽목하고 솔림난목으로 두 개의 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사리 삽목은 이 잎이 이게 영양체하고 그 다음에 이 퍼타일 프론드가 같이 있어요. 스테라일 세그멘트하고 그 다음에 베제타티브 세그멘트가 두 개가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잎이 복엽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우리는 고사리삼이라고 하고 단엽으로 되어 있는 거를 라도고사리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피오글로성과 버치리큐움 속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이제 단엽과 복엽 사이에 이 우상엽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크게 고사리 삽목에 4개 속을 인지를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8개 속으로 분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퍼타일 세그멘트하고 이 영양엽하고 퍼타일 세그멘트가 완전히 분리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나의 줄기에서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줄기에서 나누어지면 이건 버치리큐움 그 다음에 서로 분리되어서 나오고 잎이 심플 리프인 경우를 우리는 뭐냐면 오피오글로썸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루 나도 고사리삼인데 요거는 이제 자루가 여기 달려 있다고 그래서 이 옆병에 자루가 있다 그래서 자루 나도 고사리삼 자루가 없으면 나도 고사리삼이고요. 요거는 내가 신안에서 어디 찍은 사진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포자엽이 이제 포자낭들이 진정 포자낭들이 발달되어 있고, 요거는 다시마 고사리삼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내가 이제 하와이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거 잎이 다시마 같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마 고사리삼.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고사리삼인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하록성 양치류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상록성으로 살아 있어요. 여기 지금 잎이 우상엽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요거는 상꽃 고사리삼. 그래서 여기 지금 유스포렌기티드 스포렌지움들이 여러 개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집에 있는 고사리삼인데, 늑고사리삼, 우리 집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 산에. 이건 이파리가 크고 늦게 이렇게 포자낭이 발달하는 그룹입니다. 이거는 제주 고사리삼인데 우리나라 특산 속식물로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데 지금 사진으로 크게 찍어 놓아서 그러는데 크기는 한 10cm 정도 크기이고, 요거는 온실에서 내가 키우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헬민토스 타키스인데 네 번째 속인데요. 세계적으로. 요거는 지금 사진을 이렇게 요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그렇지, 이거는 크기가 한 50cm 이상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헬민토스 타키스 잎이 여러 개. 그런데 얼른 보면은 우리나라 제주 고사리삼이 캄보디아의 헬민이나 이 동남아 쪽에 자라는 헬민토스 타키스하고 조금 유사하게 보여요. 크기를 줄여 넣으면. 근데 크기 자체가 엄청 다르고, 그다음에 포자낭의 모양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진정포자 양치류 사목 사과 21종 320여 종을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주 고사리삼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이제 연구실에 대학원생이 이제 유전체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한 김영태 박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경북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모아놓은 이 샘플들을 가지고 이게 유전체 분석을 했어요. 이 진정포자 양치류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진정포자 양치류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알려져 있다시피 진정포자 양치류는 측계통군이다. 왜냐하면 박막포자 양치류가 진정포자 양치류의 하나의 서브클레이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측계통군이라는 거고, 측계통군이지만은 진정포자 양치류는 아까 이제 속세류하고 그 다음에 고사리삼류, 그다음 이 솔잎난류가 하나의 클레이드를 이루고, 그리고 아까 마라치아강 얘기를 했는데 마라치아강, 그다음에 이제 박막포자 양치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데, 그 중에서 여기 고사리삼과 중에서 고사리삼목 중에서 제주 고사리삼이 가장 먼저 분지됐다. 근데 이거 시점을 우리가 분자시계로 추정한 게 1억 한 8천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가 형성된 게, 제주도가 물속에서 땅으로 올라온 게 200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년 전의 제주도는 그 아래 이제 바다에서부터 융기해 가지고 육지로 올라온 게 200만 년 전인데, 그런데 1억 8천만 년 전의 식물이 생존해 있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제주 고사리삼이 다른 데서 어디에선가 그 시원체가 왔을 거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 다른 식물에는, 고사리 종류에는 전혀 없는 6개의 새로운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여기 지금 엽록체 유전체에서. 근데 이 오픈 리딩 프레임 6개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이제 설치를 다 해보니까 세균에서 왔다. 그래서 세균에서 호리존탈 진 트랜스퍼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제주 고사리삼에만 이 유전체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헬민토스 타키스에도 일부 구간이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 트룬케이트 타입으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제주 고사리삼에서만 6개 유전자가 완벽하게 스타트 코돈에서 스탑 코돈까지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논문 발표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뭐를 또 발표했느냐면, 우리도 그 비슷한 거 있다. 우리도 비슷한 거 있는데 망주와 같이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니고
쪼가리만 조금씩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케이크 타입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됐던 논문이고, 여하튼 김영태 박사는 지금 이제 잡을 얻어서 지금 다른 대학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레이드가 이 솔림난 강의 솔림난 목이에요. 솔림난은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고대 온실에서 내가 뭐 키우다가 이걸 키웠는데 퍼져가지고 온실에 잡초로 퍼져서 너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없애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하튼 이 양치류는 포자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맞으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합니다. 여하튼 이 솔림난 종류는 보통 이렇게 이제 차상 분지를 하고 이게 소엽 같이 되어 있어요. 대엽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는 대엽 식물인데 요거는 2차적으로 이제 소엽이 형성된 거고, 아까 석송류의 소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스포랭지움이 3개가 유합되어 있어요. 그 3개의 포자낭이 유합돼서 하나의 유합 포자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포크 모양으로 2개의 어펜데이지가 나와 있고, 잎은 이네이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자낭을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게 3개씩 이렇게 3개가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체 세대는 땅 속에서 이게 튜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양치류는 이게 하트 모양인데 요거는 튜버 모양으로 꽤 커요. 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제 배우체 세대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배우체 세대가 이게 이제 땅 속에서 살다가 환경이 맞으면 막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온실에서 잡초로 자라기도 하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솔림난목은 세계적으로 2개의 속이 있어요. 이 솔림난 속하고 그 다음에 메시프테리스 속인데, 메시프테리스 속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솔림난 속은 세계적으로 2종밖에 없고, 메시프테리스는 주로 뉴질랜드 쪽에 굉장히 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뉴질랜드에서 가서 찍어온 사진을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줄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솔림난은 3개의 포자낭이 유합되어서 하나의 포자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게 크로스 섹션을 해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 이제 동형 포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줄기를 잘라보면 프로토자일렘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탁토스테일 형태의 프로토자일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프테리스 속은 포자낭이 2개가 유합되어 있어요. 3개가 유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냐면 잎이 비교적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까 솔림난은 잎이 아주 작은 소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2차적인 소엽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제주도의 솔림난입니다. 자일로툼 누둠 차상 분지를 하고, 여기 이제 포자낭이 3개로 나누어지고, 요거는 이제 익은 포자낭, 이거는 이제 익기 전후 포자낭, 그리고 소엽들이 이렇게 이제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내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나무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자라는데 잎이 이렇게 길게 비교적 크게 발달되어 있고, 잎 기부에 이렇게 2개의 포자낭이 유합된 스포렌지움이 발달하는 게 특징이에요. 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정포자낭 중에서 3번째 강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이제 속세강, 그 다음에 솔림난강 또는 고사리 삼강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3번째가 이 마라치아 강이에요. 이 마라치아 강은 나무 고사리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열대 아시아에서 특히 뉴칼레도니아 이쪽에, 그 다음에 뉴기니 이런 쪽에 많이 존재합니다. 육속 111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폴리사이클릭 시포노스테일. 시포노스테일은 시포노스테일인데 단일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층으로 시포노스테일이 구성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다른 양치류들은 다 모노사이클릭 시포노스테일이에요. 그래서 유도된 시포노스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나무 고사리 같은데 줄기가 비교적 짧아요. 짧고 이 줄기를 잘라보면 여기 지금 이제 볼 수 있다시피 스테일이
여러 환우로 구성되어 있다. 굉장히 스테일이 이제 바깥쪽, 중앙 쪽, 뭐 안쪽에서 여러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이제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 시포노 스테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플로엠층이 자일렘의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스티플도 존재하고 이파리 하나가 이게 양치 중에서 가장 커요. 한 4m까지 자라요. 잎 하나가 4m 정도까지 자라는데 크게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엔지오프테리스 속하고 두 개의 아까로 구분이 돼요. 엔지오프테리 아까하고 그 다음에 마라티아 아까로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는 이게 포자낭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스프랭기움이 독립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이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잎 가장자리에. 반면에 마라치아 계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 여러 개의 포자낭이 한 군데 쌓여 있어요. 포자낭 과 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요 특징입니다. 구별하는. 그래서 그 중에 여기 지금 엔지오프테리스인데 뉴칼레도니아에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 이파리는 굉장히 큰 복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4m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잎 뒷면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엎어 가지고 끝을 보면은 이 포자낭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씩이 이런 식으로 모여는 있는데 포자낭 과에 쌓여 있지는 않아요. 이게 엔지오프테리스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치아 계열에 이제 여러 개의 속이 있는데 이 마라치아 계열은 뭐냐면 포자낭 과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포자낭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마라치아 식물이에요. 마라치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치 식물을 구분을 할 때 여기 지금 다시 와가지고 진정포자 양치류냐 방막포자 양치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래서 방막포자 양치류는 진정포자 양치류에서 나중에 이제 유도됐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고사리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사리 강. 그 다음에 이제 진정포자 양치류가 먼저 지구상에 출현을 했는데 이거는 크게 4개 강 정도를 인지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속세강 또는 새뜨기강이라고 부르는 식물이다. 이 식물은 잎이 극히 태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캐널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잎이 윤생을 하고 포자수와 영양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새뜨기 아속하고 그 다음에 영양수 끝에 포자수가 달리는 뭐냐면은 속세 아속하고 두 개의 아속으로 구성된 하나의 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솔림난 강은 크게 이제 두 개의 목을 인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냉기움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포자낭이 3개가 유합되고 또는 2개가 유합되어 있는 솔림난 목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사리 삼목으로 구분을 한다. 고사리 삼목은 세계적으로 4개의 속이 있는데 그 잎이 복엽인 고사리 삼속, 그 다음에 단엽인 나도 고사리 삼속,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 고사리 삼, 그리고 헬민토스타키스에서 4개의 속 정도가 존재한다. 그 다음 이 자일로탈리스 솔림난 목은 2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솔림난 속하고 메시프테리스 속 2개의 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를 했고 2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신스포렌지움이 3개냐 2개냐 차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라치아 강은 이게 이제 유스포렌지티드 펀 중에 하나인데 잎이 대형이다. 그리고 폴리사이클릭 시포노스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크게 이제 여기서도 2개의 군을 인지하는데
포자낭과를 형성하는 그룹하고 마라치아 그룹하고 포자낭과를 형성하지 않는 엔지오프테리스 그룹으로 구분을 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진정포자 양치류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